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 기본 특징을 이 오스본 게블러가 전부 재창조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비교 전통적 관료제 정부하고, 자, 이거는 기업가적 정부라고 불러요. 기업가적인가요? 기업가처럼 해보자. 기업가. 정부 역할이 달라요. 노조기, 방향잡기. 영어가 보이면 꼭 영어를 보셔야 돼요. 행정학에 영어를 줄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왜 줄까요? 뭐 필요한가 주겠지.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나오면 영어를 같이 보자. 짠. 자, 노조기, 방향잡기. 그리고 정보활동이 직접 서비스이지만 여러분 권한만 주면 돼. 권한부여. 권한부여. 자, 전통적 가치는 형평과 민주고요. 기업가예요. 경제, 효율, 효과성 같은 거. 기업가예요. 독점에서 경쟁이에요. 민영화, 위탁 같은 기업가예요. 행정 메커니즘 대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교재에 169에 있는 그 내용들을 170페이지에서 그 박스로 정리한 거예요, 지금 박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관리 방식이 법령이나 규칙 중심이지만 여러분 임무 중심이고, 비교하셔야 돼, 비교. 투입 중심 예산에서 성과 연계 예산, 성과예요. 지출이 아니고 수익이에요. 기업가 수익이에요. 사후대 예측 예방이에요. 예측 예방. 그리고 명령 통제 방식, 관료제. 명령 통제 방식이라면 여러분 참여나 팀워크 같은 거예요. 기업가 정부예요. 주도가 관료 중심이라면 여러분 고객 중심이에요. 계층적 책임이에요. 위에서 시키는 거 하는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참여적 대응성 확보예요. 대응. 고객에 대한 대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가니까요. 이렇게. 그냥 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읽고 나서 한번 그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징이 딱 명확히 떠올라야 아는 거예요. 비교할 때.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아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또 문제 풀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비교할 수 있게. 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백지로 한쪽을 가리고 요놈과 좀 대입되는 말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가리고 나서 임무 중심, 성과 연계 마찬가지. 단 다음에 이쪽 가려. 그래서 왔다 갔다. 나중엔 다 가려도 돼. 다 가리고 이것만 보고 말하면 돼. 이것만 보고 이렇게. 이것만 보고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한 3단계를 거쳤을 때 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거든. 사연이. 걔가 되게 공부 잘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좀 탁월했어요. 잘했어요. 공부했던 기간은 안 길었지만 한 5개월, 6개월 좀 공부한 학생인데 전 과목에서 좀 약간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무는 그날 제가 이제 지방 가는 중인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저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세우고 봤더니 이거 틀린 거예요. 야, 왜 틀려? 책에 있는 건데 했더니 조금만 다른 표현이 한두 개 있었거든. 그거를 틀리고 나서 얘가 그 다음에 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꼭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다 왔어요. 합격권에. 그러면 좀만 더 하면 되지만 1년 더 한다고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고3 학생 현역과 재수생을 비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고3 동안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재수한다고 많이 채워지던가요? 잘 안 돼. 거의 유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똑같아, 공부도. 그래서 그 막판 다 갔을 때 실력이 개발한 정말 단축이 어려운 거예요. 100m 달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세계 신기록이 9.68만 그래. 우리 누가 신기록 따지? 볼트. 그러면 그 9.68 뛰는 사람이 9.67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 0.0 몇이 어려운 것처럼 합격권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한두 개 극복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한두 개가. 그래서 그 갭이 결국은 안 좁혀지고 딱 1년 더 하더니 과감하게 그만뒀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다들 주위에서 더하라고 권고했지만 본인이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 여러분도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왔을 때 잡아야 돼. 그래서 미련이 없도록 나는 정말 할 것 다 왔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정보 하에서는요. 이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정은 군무원 시험도 6월 달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날에 볼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 같아? 그러니까 6월에 본다는 말만 해놨거든? 그러면 같은 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법과 여러분들은 행정법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선택 과목이 학과 법이라면 기회가 한번 또 더 기회라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군무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공인시험이 필요하니까 군무원은 영어하고 국사는 공인시험인데 점수가 낮기 때문에 금방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학과 법만 하면 돼.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에 시험을 보러 가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몇천 명 뽑아요, 군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일할 걸, 그럴 마음이 안 나오게 하시라고.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1시간이 아쉬울 때가 오고, 하루가 아쉬워질 때가 오고, 일주가 아쉬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나오게 해요. 알았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똑같지만 이용은 다 달라요. 가능하면 시간을 정말 풀로 잘 써서 하루하루가 정말 알차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어져요.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아는 거거든. 고장이 뭐가 있어요?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교재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에 오서반과 플래스트랙의 5C 전략은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C가 뭐냐, 일단 그것만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핵심, 즉, 코어, 그 다음에 컨시퀀스, 커스터머, 컨트롤, 컬처라고 하는 C예요. 5C가 뭐냐에 대해서. 자, 일단 그 정도는 기본 해놓죠. 그 우측에 기출문제 있는 것처럼 2006년 또는 8년 그 무렵에 나오고 그 다음은 안 나오는 중이에요. 그 말은 한물 같구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할 때 청구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빠지면 내용도 중요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은 한물 같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준비는 뭐냐면 C가 뭔지만 알고 있죠. C가 뭔지만. 내용은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자, 여러분 NPM은 성과를 중시해야 안 해. 중시하지요. 근데 정부는 성과의 측정이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서비스니까. 자, NPM은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효율성. 그럼 뭐를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을. 자, NPM은 경제학적인 이론이에요. 경제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 거라서 효율성은 제고될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불리해지는, 즉 형평정처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나와, 한 개. 그게 이제 1번의 문제라든지 특히 밑에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와. 거기다가 이제 주의할 것은 밑에 7번을 좀 잘 잡아놓자. 국민의 수동적 고객화라는 말. 왜 수동이지? 국민이 수동이지? 자, 과거보다는 NPM 하에서는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 안 받아? 받아. 자, 받아요. 수동적이야. 주는 거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과거보다는 좋은 거 받긴 받지. 하지만 받을 뿐인 거지.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고 주는 거 받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일반적 한계점을 갖다가 약간 이론화시킨 것이 뒤에 나올 요 포스트 NPM이에요. 탈신공공 관리론이거든. 자, 그 내용은 교재 172에 나오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는 또 시험 나올 거다 이제. 단독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박스 있죠. 박스, 비교된 박스. 그게 나올 건데 요 NPM하고
요 포스트 NPM을 비교할 거다. 근데 그 많은 내용을 암기할 거냐? 아니다. 암기는 전혀 필요가 없다. 대신 이 포스트 NPM의 의미를 좀 이해하자. 자, 교재 보시면 의의 탈신공공 관리로는 NPM의 역기능을 교정하자. 중요한 거야. 포스트 NPM이라는 거는 NPM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NPM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못하는 것만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NPM을 보완하자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보완하자. 그러면 자, NPM은 규제를 완화해요? 아니면 강화하는 게 특징이야. NPM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완화했더니 문제가 있는 게 보여. 그때는 그거는 다시 하겠다는 거야. 재규제예요. 자, 여러분 재규제라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니고 규제의 개혁이야. 개혁. 부모님이 여러분들 규제를 많이 안 해. 규제를 완화해서 재량을 준 거라고. 근데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가만둬. 근데 규제를 완화했더니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규제하겠다는 거야. 재규제, 보완이야, 보완. 자, 우리가 하는 NPM은 분권, 집권. NPM은 분권. 이게 분권을 했더니 또 부정하니 뭐 그는 다시 집권, 재집권. 그렇다 해서 분권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 근데 안 되는 것은 다시 집권하겠다는 거야. 보완이기 때문에. 집권과 분권의 조화야, 조화. 자, NPM은 민영화를 중시하네, 민영화. 중시해. 신중히 하자는 거야. NPM은 추구하는 가치가 뭐, 효율성을 추구했어요. 이거는 형평성도 고려하자는 거야. 형평성도 고려, 이런 말이에요. 느낌이 왔나요? NPM은 자꾸 쪼개요. 분절화 시키고 작은 거 원하지만 분절화를 축소, 통합하자는 거야. 너무 쪼개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식이. 그렇죠? 통합, 분절화, 축소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자, 책을 보시면 박스에 자, 물론 의의처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의의 끝에 나와 있는 재직권이란 말과 재규제예요. 기억하세요? 자, 탈 NPM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재집권, 재규제라는 거야. 재집권, 재규제. 재규제. 자, 박스 보자면. 자, 첫 번째 박스 칸에 있는 거, 규제 완화지만 재규제. 찾았죠? 능률 경제 대 민주 형평성도. 자, 민주화 형평성은 전통적 정부가 주장했던 거였죠. 기억나나요? 얘기해볼래? 이놈은 이거였거든, 지금. 근데 지금은 이것도 고려하자는 거야. 이것도 고려하자. 그 다음에 자, 민영화 민간 대책이지만 신중한 접근. 시장 메커니즘. 하지만 파트너십. 너무 시장 드라마 가지 말고 파트너로서도 해보고. 탈관료지만 관료제 N 탈관료제. 그리고 자꾸 분권 쪼갰지만 지금은 재집권. 재집권. 분권과 집권의 조화의 뜻이에요. 조화. 그 다음 소규모의 준자율 조직으로의 분절화이지만 분절화 축소, 총체적, 통합 이런 식이. 그리고 밑에 너무 경쟁만 시켰다 인사할 때 하지만 책임성도 좀 고려하고 이런 식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 한 번 정도만 양자를 가려가면서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봐요. 느낌이 이 포스트 NPM은 NPM에 비해서는 좀 그 내용 자체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여. 왜? 메인이 NPM이니까요. NPM을 그래서 중요시하는데 한계점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 보완하자는 이론이야 이게. 근데 요거에 대한 보완만 해가면 돼. 부정이 아니고. 자, 그런 식의 문제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13번. NPM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 기업 경영 논리와 기법을 정보에 도입하는 거죠. 기업가적 정부예요. 2번. 자, 공호선택론, 주인, 대리인, 거래비용 같은 경제 이론이에요. 수익자 원칙, 수익자 부담. 이게 경제 논리거든. 이익자가 부담하는 거. 경쟁, 민영화 확대. 근데 규제 강화? 규제 강화예요? 규제 완화지? 답이지.
자, 4번처럼 너무 고객 중심의 논리가 수동적 고객화한다는 거야. 고객을 위해서 하긴 해. 하지만 고객은 받을 뿐이에요. 주체가 아니고. 수동적 고객이라는 말 쓰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NPM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쉬운 건데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 3개 쳐놓고 잘 숙지하자. 뒤에 배울 이론들과 다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제가 New Governance로. 별 3개. 엄청 중요하다, 이것도. New Governance. 사실은 Governance라는 단어는 우리가 첫 시간 때 다뤘던 단어죠. Governance. 협치를 했던 거, 협치. 그래서, 정부하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연계를 하는 거예요, 연계. 협력을 위한 연계, 협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뉴 거버넌스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 말아야 돼. 바탕이 돼야죠. 신뢰가. 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깨지기 때문에. 그치? 자, 주요 모형은 크게는 피터스하고 로즈가 나와요. 근데 피터스의 내용이 거의 메인이고 로즈는 6가지의 모형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나오고 이것도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피터스예요. 자, 뉴 거버넌스가 중요한 게 중요하다 해서 별 3개 쳤는데 별 3개. 그 별 셋 중에서 2개의 내용이야, 얘가. 그만큼 중요한 게 피터스이기 때문에. 그럼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전통적 정부에 비교되는 거버넌스 모형으로 4개를 내놔서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내부교제 정부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각 모형들마다 문제의 진단이 다르고 따라서 구조의 개혁 방안 다르고 관리의 개혁 방안이 다르고 결정의 개혁 방안 다르고 공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거든. 근데 이 많은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이 암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객관식 풀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사항이 몇 개 있는가, 주의사항이. 자, 그럼 넷 중에서요, 넷 중에서. 질문. 자, 정책의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기업가적 정보를 제시한 모형은 어디에? 이 중에서. 자, 기업가적 정보를 주장한 모형은 시장적 모형인지 참여인지 신축인지 탈내부인지. 또, 자,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시한 모형은 무엇인가? 분권화를. 분권. 시장인지 참여인지 신축인지 탈내부인지. 분명 어감상은 분권 그러면 권한을 나누려면 참여도 있어 보이고 이것도 있어 보여. 근데 분권은 여기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분권화가. 체크. 분권화. 그리고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서 기업가적 정보 그러면 기업가라고? 그럼 왠지 시장에 가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주의사항부터 봐서 주의사항부터. 자, 나머지는 금방 유추가 되니까 이렇게 볼게. 자, 각 모형들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을 달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모형은 문제로 독점을 딱 지적한 사람이 지적을 한 거야. 우리가 느끼기에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혼자 해왔던 독점이 문제라는 거였어요. 자, 참여적 모형에서는 계층제가 문제래. 계층제라는 것은 이런 구조거든. 참여가 제한되는 직본적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속성이 문제다. 영속성.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한 번 생기면 계속 간다는지. 문제다. 자, 내부의 규제를 탈피하는 거니까 문제가 뭐냐? 내부 규제다라고 봤던 거야. 이렇게 내부 규제. 그러면서 이제 개혁 방안으로서 분권. 그다음에 평면. 이게 이렇게 고충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평면 조직, 평면 조직. 평평하게 가자. 그리고 가상 조직. 여러분, 가상 조직은 가상에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만들기도 쉽지만 없애기 쉬운 조직이야. 가상이 있기 때문에 가상. 현실에 있는 조직들은요, 한번 만들면 없애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상은 쉽거든. 영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없고. 여러분, 내부의 규제란 직원들 권한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내부의 규제야, 규제. 이게 문제니? 구조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따로 없는 거고. 자, 나머지 보세요. 이제 시장 모형이니까 시장 성과급, 민간, 시장 저비용. 별로 할 게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봐도 돼. 자, 참여를 강조하는 모형이야. 총 품질 관리가 뒤에 배울 TQM인데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총체적 품질 관리이고 팀제라는 것이 사실은 수평 조직이에요. 수평 조직. 즉 부하들의 참여가 쉬워지는 그런 조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식이라서 뒤에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여기 때문에 협의업도 협상도 하게 되는 거고 기준도 참여나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신축은 관리할 때 가변적 인사관리, 변화 가능한 인사관리. 즉 쉽게 말하면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쓰는 거. 계약직 써요. 계약직. 변화 가능한 인사기 때. 필요하면 쓰고 없으면 줄이고 가변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을 해. 실험을. 결정할 때. 영속성 싫어해. 우리가 하는 실험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해보는 거거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가끔 해야 하는 게 실험이거든. 실험. 자, 그래야만 비용이 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낼 게 많지 않아요? 용어가 가상조직, 가변적, 실험 등에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내부의 규제가 뭐라고? 부하들 또는 직원들 권한을 안 주는 게 내부 규제니까. 주자는 거잖아, 지금. 재량을 주자. 이게 바로 기업가정부예요. 직원들한테 재량을 주는 식의 하는 것. 결정도 이렇게 재량을 주고 한번 창의성 발휘하게 하는 거야, 창의성. 재량을 줘야 창의성을 발휘하지. 이런 거예요. 이게 피터스가 강조한 모형의 특징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박스의 그 내용들을 마찬가지 가려놓고 지워놓고 항상 풀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박스 책,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박스 책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하자 이거지. 시험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풀려면 완벽히 숙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자, 몇 개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실험을 제시했던 게 어디에 나왔지? 실험? 실험이죠, 실험. 그 다음에 팀제. 그치? 어디가 가상조직? 이렇게. 어디가 분권화? 이렇게. 기업가. 이렇게. 재량, 창의.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바로 답 나오게 준비해 두셔야 돼. 시험은 계속 나와 왔고 또 나올 것이에요. 피터스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면 금방 치워질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74에 있는 거죠. 자, 그 174페이지의 왼쪽 날개에 있는 기출문제 1번 봐볼게요. 서울 국어 문제. 피터스의 뉴 거버넌스 개혁 모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장 모형은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평면 조직을 선정했나요? 평면은 무슨 모형에서? 참여 모형에서. 시장은 뭘 강조했다고? 분권을. 답이 이미 끝났네? 1번. 봐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밑에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장 가서는. 근데 1번을 몰라서 넘어간 사람들은요. 무조건 틀리면 문제예요. 왜? 1번 몰랐다는 것은 다 모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모를 때 여러분 찍을 때요. 1번 찍어요? 안 찍어요. 주로 아마 3번 찍을 거니까. 아무튼 틀릴 수 있어요. 하긴 참여 모형에서의 관리 개혁은 총품질 관리고 팀제고. 그죠? 자, 용어만 유연히 신축이야. 신축적 정모형에서는 결정의 개혁 방안이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저통제가 탈내부 규제야. 통제 안 한다는 거니까.
공익기준은 창의성과 활동문제고. 보세요. 이 박스를 발췌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밑에 2번 문제도. 자, 피터스 정보개혁 모형 중 다음 설명하는 것은 첫 번째, 정책 기능 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 역할을, 기업가는 어디 나와요? 탈내부 규제, 탈내부 규제 또는 탈규제. 답 1번. 금방 나오잖아요. 확인. 구조는 차당이 없어요. 그리고 자율성 당연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창의성과 활동주의.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더 많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이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있자 이거죠. 자, 로즈는 6가지 최소 기업적,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나와요. 근데 시험은 4번에 있는 그 좋은 거버넌스만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볼래요? 로즈의 모형은 6가지가 나오지만 좋은 거버넌스만 나왔다. 그리고 봤더니 거버넌스 이론인데 갑자기 웬 NPM? 학자마다요. NPM을 더 넓게 봐서 자, 신공공관리 속에다가 뉴 거버넌스를 넣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뉴 거버넌스 속에다가 NPM을 넣어서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즈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거버넌스를 더 넓게 보아서 NPM도 새로운 거버넌스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구나만 참고하면 돼. 그래서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학자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상은 의미가 없어. 그분 좋다는 말이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단어가 뭐냐. 발전도상국 세계은행이고 내용상은 얘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 자, 세계은행이 돈을 꿔줘요. 발전도상국한테. 그러면 돈을 빌려간 나라들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갚으려면은 행정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아무튼 운영을 잘해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할 정도로 투명하거나 효율성이 높거나 대응성을 높은 거버넌스는 굿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잠깐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굿이고 못하면 배드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요 세계은행이 평가한 거야. 돈을 꿔준 다음에 받기 쉬운 용이한 운영은 굿, 반대는 배드. 그러면서 두 개의 결합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버넌스란 신공공관리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야. 효율성하고 이 민주성이 동시에 결합돼야 좋다는 거야. 시험은 이 둘의 결합은 어렵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효율과 민주는 약간 상충이라서 당연히 그럴 의미가 있지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다르게 봤어요. 좋은 거버넌스란 말을 들으려면은 두가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그래서 교재에도 자 1번 발전도상국 세계은행 2번도 세계은행 그다음에 3번은 두 개의 결합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가 결합된 의미다 까지 알면 돼. 됐죠? 자 로즈는 가볍게 보자. 피터스를 많이 보자.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 나오는 제목이 이제 참고의 레짐인데 레짐 좀 낯설죠 레짐. 시험은 종종 언급은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긴 봐야 돼. 그런데 그것도 막연히 보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대신 보긴 보는데 다시 말하지만 시험장 가서 안 떠오른다. 시험장 가서 못 써먹는다. 그거는 쓰레기. 쓰레기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임팩트 있게 하나를 기억하려면 여러분 연합을 기억해. 레짐은 뭐다? 연합이다. 레짐은 연합이다. 연합. 연계. 혼자가 아니야. 같이 한다. 연합이다. 거버넌스는 혼자 하는 건가? 아니야. 협력하는 거야. 연합한다. 그 일종이야. 자, 그러면 학자별로 형태가 되게 많아. 스톤이 말하는 레짐의 형태는 뭐 현상 유지 레짐, 개발 레짐,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 기회 확장 레짐. 스토커는 도구적인 레짐, 유기적인 레짐, 상징적 레짐을 지시했어요. 자, 그냥 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자, 봐요. 기본 느낌. 굳이 따로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단어가 답을 주거든. 현상 유지를 위한 레짐. 갈등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 왜? 유지인데? 자, 개발을 위한 레짐은 갈등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개발. 개발 찬성반대 많거든. 그쵸? 개발. 용산 개발하겠다. 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갈등이 심해요. 중산계층이 하고 하층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레짐.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연합 뭐 이런 거거든. 하층 기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영상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시험이 나왔던 것은 이해하고 이해가 나왔던 거지. 제가 앞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예상하는 문제는 도구적 레짐이고요. 자, 일단 책을 볼게요. 자, 의 봤더니 정부, 기업, 국가, 시장 등이 협력하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근데 밑에 스톤 봤더니 현상 유지, 밑줄.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 사회 밑줄. 친밀해. 소규모. 친밀성 높은 소규모 지역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맨 끝에 갈등이나 마찰은 적다. 체크. 개발을 위한다. 성장 추구하는 거야. 맨 끝에 갈등이 심해. 됐지? 중산계층 진보 레짐은 중산계층 주도인데 밑줄. 생활환경보호, 자연 및 생활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그다음에 어떤 평등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형태. 중산계층 진보 레짐이라고 하고. 4. 하층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레짐. 그래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관련된 유형이에요. 그렇게. 자, 밑에 도구적 레짐. 두 번째 줄에 보면 단계적인 어떤 목표로 구성이 되는데 그 밑에 사례가 있죠. 사례. 올림픽 게임 같은 주요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레짐이에요. 도구적 레짐. 어떤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협력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자, 물론 좀 때가 좀 지났지만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아마 최근 우리 이벤트예요. 그죠? 그 우선 유치했던. 그러면 평창이 그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강원도만 노력했나요? 아니야. 정부. 그쵸? 강원도. 김연아도 막 들어가고 기업도 막 들어가고 다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연합. 이게 도구적 레짐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 자 유기적 그럼 유기체 같은 유기체 유기적인데 자 앞에 밑줄 굳건한 사회적인 결속체 높은 수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해요. 밑줄. 자 그런 말 보이면 그게 유기적 레짐이 됐지? 자 상징은 뭐 참고. 자 일단 나왔던 거 두 가지 현상 유지 그다음에 유기적. 앞으로 단독에 예상하는 것 도구적 이렇게만 알고 있자. 나머지는 그냥 대충 답이 나와. 개발, 중산계층 환경보호 같은 거 하층 기회를 넓히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하지만 나머지는 읽어도 머리 안 남는다. 그럼 뭐 해? 할 필요가 없지. 이 자체가 가능성이 낮아.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한다면 3개. 뭐 되지 뭐. 그건 딱 특징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엠펜과의 비교예요. 또 무지 많이 나와. 제가 아까 처음에, 뉴거버넌스 그러면 별 3개인데, 2개가 피터스라 했죠. 하나가 얘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 둘은 뭐가 유사한지, 또 뭐가 다른지예요. 자, 유사점 첫 번째. 둘 다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정부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방향을 잡는 것이다. 스티어링 한다. 영어를 꼭 기억하자. 영어 스티어링 하자. 그 다음에 둘 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이 회의적이에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배경은 정부 실패예요.
왜 정부가 같이 해요? 못하니까. 실패. 그다음에 둘 다 투입 통제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산출은 통제를 해요. 산출을 봤는데 안 좋아? 그러면 NPM은 산출 자체를 보고 통제하는 거지만 뉴 거버넌스는 만드는 과정을 돌아봐요. 뭔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유사점. 차이점 뭐냐? 자, 인식의 기초가 달라. 신자유대 공동체주의. 자, NPM은 아까 우리 어떤 이념의 바탕을 뒀다고? 신보수, 신자유주의. 얘는 공동체주의 또는 참여주의라고 불러요. 자, 같이 신자유, 신보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이렇게. 참여주의. 관리계는 기구는 시장이고 네트워크이고 연계만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가치를 결과에 두고 요놈은 과정에 둬. 자, 우리 교재에 자, 앞에 있는 것도 지금 177페이지에 그 과정 옆에 보면요. 오른쪽에 날개가 나와. 자, 이걸 이렇게 또 이렇게 빼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겠어요. 뉴, 포, 토 이렇게. 뉴 포토라고. 이게 뭐냐면 자, 뉴 거버넌스 뒤에 나올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TQM 그리고 OT 이게 총체적 품질 관리의 뜻이고 이게 조직 발전의 뜻인데 자, 이 네 개를 이렇게 앞에로 암기할 거예요. 뉴 포토 써놓고 뉴 포토라고. 다 뭐냐면 과정 중시하는 이론들이에요. 과정 지향적일 때. 과정 중시. 결과 말고 과정 중시할 때.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이거는 3편 가야 배워요. 결과는 다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거든. 아예 빼놓게. 제가 뒤에 이거 할 때 돌아올 거예요. 확인하고 올 거니까 꼭 써놨다가 내 기억력을 테스트 하셔야 돼. 뉴포토. 과정 중시한다. 그 다음에 자 관료들의 역할이 여러분 기업과대 조정자. 기업과적 정분인가요? 조정자가 되고 작동원리가 경쟁이지만 협치야. 거버넌스는 협력하는 거니까. 협치. 서비스 방식이 민영화 위탁이지만 공동. 같이 하니까요. 공동. 고객지향 대 임무중심. 자,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임무가 있다. 그리고 자, NPM은 관리라는 게 좀 강해. 그래서 경영과 좀 더 가까워. 정치랑은 좀 더 멀어. 정치랑은 좀 먼 편이고 경영과 가까운 편. 기업가니까. 얘는 반대야. 새로운 통치예요. 정치성이 강해요. 대신에 경영성은 좀 약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NPM은 분석의 조직 내부야. 내부. NPM은 앞에 있지만 정보조직 안에다가 신관리 플러스 시장조를 들어온 거지만 내부라면은 얘는 정부, 그다음에 시장, 시민사회 같은 게 조직 간이야. 간. 더 넓어요. 범위.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지. 어려운 거 없죠? 문제가 무지무지 많아요. 시험 나왔던 것이.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잘 비교해야 돼. 마찬가지. 일단은 먼저 가리고 해보고 또 가려고 해본 다음에 다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다 가리고 인식기초 이것만 알고 신자유, 공동체 이렇게 시장, 연계망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알았다는 게 아마 파악이 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에 표기된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어 암기하듯이 단어 뜻만 보고 단어 유추해보고 또 단어 보고 뜻 유추해본 다음에 하듯이 똑같이 총 3번 하세요. 3번 가리고 다 가리고 그러면 다 이게 됐다는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이건 내가 처음에는 기억 안 났어. 나중에 봤더니 맞아 아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보자마자 떠오르게 해두셔야 돼.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14번. 뉴거버넌스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지요. 맞아. 2.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뉴거버넌스가 정보를 그 방향잡기의 중심부에 놓는다? 이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넘어가봐. 3. 관료의 역할은 조종자. 그리고 공동 공급. 맞아. 자, 문제 해결 계제가 네트워크야. 맞아. 그러면 남는 건 2밖에 없어. 답은 2번. 여기 볼래? 자, NPM이 정보 중심적 개혁이에요. 근데 뉴거버넌스는 중심 논의가 아니야. 정부하고 시장과 힘세가 평등해.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주도 느낌이 없어요. 같이 파트너로 같이 가는 거거든. 구분하셔야 돼. 그 왼쪽에 참고란 보시면 뉴거버넌스 괄호 이민봉 써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2번 특징에 2번을 봐요. 양과는 2번.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방잡기 역할을 중시하지만 NPM은 정부를 중심에 둔다. 그리고 이에 반해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뒤에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하길 추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NPM이 약간 평등한 수평적 관계인 거고 뉴거버넌스가 요 NPM이 정보 중심의 개혁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자, 오른쪽에 기출문제 우측에 볼게요. 예제 옆에 있는 거. 3번 문제. NPM과 뉴거버넌스 비교로 틀린 것은 1. 두 일은 모두 다 투입보다는 산출 통제했죠. 아까 우리 앞에 했던 거. 산출 통제했어요. 산출 통제 맞고. 2번. 자, NPM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뭐가 뭐였어요? 둘 다 구분하지 않았어요. 틀렸네. 둘 다 회적이잖아 지금. NPM은 조직 내 여기 있죠. 거버넌스는 조직한. 그다음에 4번도 NPM은 경쟁, 거버넌스는 협력 있죠. 그리고 5번도 둘 다 배경은 정보 실패를 바탕으로. 맞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부어진 걸 왜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 피터스 모형, 그다음에 단순하면 로즈 모형, 그리고 두 개 비교. 이건 정말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완벽을 좀 기어놓자 이 말씀이죠. 됐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